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이 총각은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인지라 부모 형제 하나 없이 가난한 외톨이로 혼자 살았습니다. 똑같이 지은 농사인데 옆집 가지에 열린 것은 실하기만 한데 총각이 농사를 지으면 열리는 것마다 쭉정이입니다. 그렇다고 가축을 기르면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리니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궁색하기 짝이 없는 곳에 시집 온다는 색시도 없었겠지요. 이 총각은 참 살맛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놈의 팔자 어찌나 박복한지 신세한 타나다 목이 타 우물가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그걸 보고 있었던 노인이 있었지요. 노인이 총각한테 무슨 속타는 일이 있어 그리 물을 들이키느냐고 묻자 총각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신세 한탄을 합니다. 듣고 보니 딱해 보였던지 노인은 총각에게 여보게 자네가 타고난 복이 그뿐인 걸 어쩌겠나? 그러면서 한 가지 비법을 알려줍니다. 서쪽 나라 서쪽 하늘로 가면 복을 타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에 총각은 귀가 뜨이고 눈이 번쩍였죠. 옳거니 하늘나라를 찾아가는 거야. 하늘님한테 가서 복을 타오면 되겠구나 합니다. 총각은 당장 괴나리 보찜을 챙겨 둘러매고서는 길을 나섰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돌봐야 할 식솔이 있겠습니까? 지켜야 할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길을 나서니 막막했지요. 그래서 영감의 말대로 서쪽으로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걷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묵을 곳을 찾고 있던 터에 제법 가까이 외딴 집이 보여 가보았지요. 집주인을 불렀더니 웬 젊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총각은 염치불고하고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인은 안 쓴 지 오래된 빈방이 하나 있긴 한데 누추해도 괜찮으면 그리하라 했지요. 찬밥 더운 밥가릴 처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저 하룻밤 눈붙이면 그만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잠자리를 봐주고는 가는 곳이 어딘지 묻습니다. 하늘나라로 복타러 가는 길이라오. 총각이 대답합니다. 총각의 대답을 들은 집주인은 얼굴빛에 화색이 돌면서 말했죠. 마침 잘 됐네요.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이상하게도 저는 혼인만 하면 신랑이 자꾸 죽는답니다. 도대체 제 남편 복이 이거랍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야 잘 사는지 하늘님께 꼭 좀 물어봐 주시오. 바로 집주인은 혼자 사는 젊은 과부였습니다. 어쩐 일인지 혼인만 하면 신랑이 죽어 혼자 남게 되니 그 이유가 궁금해 마침 하늘길에 가는 총각한테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총각 또한 그러겠다 하고 약속했죠. 날이 밝아 총각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나무 밑에 웬 할아버지가 울고 있지 뭡니까? 마침 할아버지 앞을 지나던 참에 총각을 본 할아버지는 울던 울음을 그치고는 어디 가는 뉘시냐 묻습니다. 서쪽 하늘나라로 복타러 가는 길입니다. 총각이 대답했지요. 아, 근데 이 할아버지도 전날 과부 집주인처럼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부탁을 합니다. 마침 잘 됐네. 내 부탁 좀 들어주게. 내 젊어서 부인을 잃고 30년 동안 이 동백나무를 정성껏 길렀는데 꽃이 한 번도 피지를 않네. 하늘도 무심하시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어떻게 해야 꽃을 피울 수 있는지 하늘님께 꼭 좀 물어봐 주게나. 총각은 할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보니 그 마음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자신도 농사를 열심히 정성을 다해 지어도 맨날 쭉정이로만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그러기로 약속을 합니다. 총각은 그렇게 몇 날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서쪽 나라 서쪽 하늘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길이 아니었지요. 넓은 강이 막아서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개까지 짙게 끼어 건너편을 볼 수도 없었지요. 막막해서 강가를 서성이기만 합니다.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한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때 강물에서 불쑥 큰 이무기가 올라오더니 말합니다. 너는 웬 놈인데 여기서 얼쩡거리느냐?
나는 서쪽 하늘나라로 복 타러 갑니다. 총각의 말을 듣은 이무기도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역시 부탁을 합니다. 하물며 미꾸라지도 1000년을 살면 용이 된다는데 나는 늪에서 1000년, 못에서 1000년, 강에서 1000년, 모두 3000년을 살았는데도 여태 용이 되질 못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어떻게 해야 용이 될 수 있는지 하늘님께 꼭 좀 물어봐다오. 300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용이 못 되고 있다니요. 그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총각은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무기가 커다란 머리통을 들이대며 말합니다. 자, 내가 강을 건네줄 터이니 어서 등에 올라타라. 이 강만 건너면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다. 하늘길을 알고 있었던 이무기가 짙게 깔린 안개를 헤치고 강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면 재워주고 강을 건네주고 해서 드디어 총각이 서쪽 하늘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총각은 막상 도착해보니 마냥 신기하고 믿기지 않았죠. 꿈인가 이리저리 두리번대는데 어디선가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무슨 일로 얘까지 찾아왔는고? 총각이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흰 수염 길게 늘어뜨린 어르신이 점잖게 앉아 있었습니다. 예, 하늘님께 복을 좀 타려고 찾아왔습니다. 꼭 여쭈어 볼 것도 있고요. 그래, 무엇이 그리 궁금한고? 자신이 오는 길에 궁금한 것을 물어봐다 주겠다고 약속한 것부터 물어봅니다. 먼저 이무기의 부탁을 물어봅니다. 큰 강에 사는 이무기는 왜 용이 되지 못하나요? 그야, 그놈이 여의주를 2개나 물고 있어 그러지. 하나를 버리면 용이 될 수 있지. 그 다음은 할아버지의 약속을 물어봅니다. 들판에 있는 할아버지의 동백나무에는 왜 꽃이 안 피나요? 그야, 그 나무 밑에 금덩어리가 묻혀 있어서 그러지. 금덩어리를 파내면 꽃을 피울 수 있겠지. 그리고 집을 나서고 처음으로 만난 주인 여자 약속도 묻습니다. 외딴 집에 혼자 사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남편을 잃지 않고 남편이랑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내와 혼인하라고 전하게. 그럼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각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하기만 합니다. 저에게도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어르신은 말합니다. 사람은 다 저마다 타고난 복이 있다네. 자네도 열심히 살다 보면 자기 복이 무언지 깨달을 거야. 자, 이곳은 인간이 머물 곳이 아니니 이제 그만 돌아가게. 용이 되고 싶은 이묵이나 들판의 할아버지나 과부 신세 면치 못하는 여인은 답이 보이는데 왜 자신한테는 뿌연 안개 같은 답을 해주는지 참으로 답답했지만 하는 수 없이 총각은 어르신께 꾸벅 절하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총각이 강가에 다다르자 기다리고 있던 이무기가 조바심을 내며 물어봅니다. 그래, 알아보았느냐? 내가 어찌해야 용이 될 수 있다더냐? 먼저 강을 건네다오. 그러면 알려줄 테니. 이무기는 군말 없이 총각을 등에 태우고 금세 강을 건네줍니다. 자, 어서 말해다오. 2개의 여의주 가운데 하나를 버려야 용이 된다더라. 그거였군. 이무기는 입을 벌려 여의주 하나를 토해냈습니다. 무슨 욕심으로 여의주를 2개나 물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자 번개가 번쩍, 우레가 우르릉 쾅쾅 하더니 이무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용으로 변했습니다. 총각 덕분에 드디어 용이 되었습니다. 용은 감사의 표시로 토해낸 여의주를 총각한테 던져주고는 꿈틀꿈틀 용트림하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총각은 여의주를 얻어 품에 꼭 안고 들판으로 갔습니다. 들판에는 기다리던 할아버지가 총각을 반기며 묻습니다. 그래, 알아보았는가? 어째야 꽃을 피울 수 있다던가? 나무 밑에 묻힌 금덩어리를 캐내야 꽃이 핀답니다. 아, 그렇군. 총각은 할아버지를 도와서 부지런히 땅을 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무 밑에는 정말로 커다란 금덩어리가 묻혀있지 뭡니까? 그걸 캐내자 거짓말처럼 가지마다 동백꽃들이 활짝활짝 피어났지요. 꽃을 키우면서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에 평생 소원을 이루었네. 할아버지는 금덩어리를 총각에게 주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동백꽃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었지요. 할아버지한테는 금덩이는 소용없었지요. 총각은 가슴에 여의주를 품고 금덩어리를 손에 쥐고 산속 외딴집을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여자 주인도 총각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총각을 반기며 묻습니다. 그래, 알아보셨나요? 어찌해야 제가 잘 살 수 있다던가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남자와 혼인하면 잘 살 거랍니다. 어머, 그 남자는 그 말을 듣은 집주인 여자가 총각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총각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총각의 가슴 속에 여의주를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혼인만 하면 남편이 죽어 과부로 살아야 했던 여인의 진짜 배필은 이 총각이었던 것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만났으니 총각은 여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땀 흘려 농사 짓고 아들, 딸 낳아 잘 기르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서쪽 하늘님이 말한 총각의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은 누구한테 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야 하나 봅니다. 또 어쩌면 복은 운처럼 다가오지만 이무기처럼 욕심을 버려야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신한테 복 구하러 가는 설화 중에 복 타러 간 총각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